자, 타원의 방정식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평행 이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포물선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타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죠. 이 식이 기본형.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걸 우리 앞에서 공부했는데, 얘를 이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거.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표준형이죠. 기본형을 평행 이동시킨 거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맞으면 이게 지금 표준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x 대신에 x-m을 대입하고요. y 대신에 y-n을 대입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 그래프는 당연히 원래 오리지널 그 기본형 그래프가 중심이 이 원점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x축, y축 원점 대칭인 도형이었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다가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우리가 이 저 중심을 기준으로 보면 이 타원의 중심이라는 건 뭐 원의 중심하고 좀 비슷한 그 위치겠죠.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만 가운데 있는 건데 장축과 단축의 교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중심을 기준으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서 이 중심을 먼저 그걸 가지고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꼭지점이 여기 이제 a잖아요. a, 0 그죠? 요 꼭지점을 어디로 가겠습니까? 얘도 n만큼 이동하니까 요 점의 좌표는 a 플러스 m 그 다음에 y좌표는 n 이렇게 되겠죠. 뭐 다른 점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모든 점이 다 그렇게 이동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 저 분홍색으로 돼 있는 요 그래프의 식이 바로 얘가 되는 것이죠. 뭐 내용 간단하죠? 그래서 기본형을 평행 이동한 것이 표준형이다. 그 내용은 지금 뭐 타원이든 예? 포물선이든 심지어 뭐 원이든 직선이든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원에서도 했지만 이 표준형을 전개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뭐 꼭 뭐 내림차순이어만 하는 거 아니지. 어쨌든 내림차순이든 오름차순이든 얘를 정리를 한다고. 얘를 전개해서 정리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걸 일반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포물선 같은 경우는 표준형을 전개해서 일반형으로 만들면 어떻게 됐죠? x나 y 어느 둘 중에 하나가 2차고 하나는 1차 뭐 이런 식이 됐는데 타원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이걸 한번 전개를 직접 해보세요.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양변의 말이죠. 양변에 a제곱 곱하기 b제곱 사실 이 표준형 자체가 나올 때 이걸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뭐 만든 건데 그건 앞에서 본 적 있죠? 얘로 이제 분자분모를 다 나눠 썼는데 그럼 거꾸로 이제 여기서 이제 곱해가지고 이 분모를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는 건 이제 1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b제곱이 곱해지는 거고 위에 a제곱은 이제 약분될 테니까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걸 다 전개하자 이 말이지. 졸라 복잡하겠죠? 그러나 어렵진 않습니다. 얘는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일단 이제 완전 제곱식부터 다 풀어내 보자고. y가 아니고 n이죠. 쏘리. 옮겨 적다가도 잘 틀리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겠죠? 그 b제곱 x제곱 그 다음에 이제 2차 항을 적어보면 a제곱 y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mx 이게 x의 1창이고요. b가 아니구나. b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제곱 ny 이거죠. 그 다음에 자 상수는 b제곱 m제곱, 그 다음에 a제곱 n제곱, 그 다음에 얘까지 일로 왼쪽으로 넘겨요. a제곱 b제곱. 아, 딱 길다.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자, 좀만 내려볼까요? 자, 그럼 얘를 갖다 말이죠. 얘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얘를 갖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x제곱 y제곱의 계수가 지금 다르죠. 그래서 얘는 b제곱이지만 이거를 뭐 그냥 편의상 라지 a라고 합시다. 라지 a. 그 다음에 얘를 라지 b. 그 다음에 얘를 c. 얘를 d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거 전체는 다 상수니까 2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x의 2차항, y의 2차항, x의 1차항, y의 1차항, 그 다음에 상수항 5개의 계수가 필요한 x, y의 2차식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이때 x 곱하기 y항은 없습니다. 자, 타원은 항상 이런 모양이 돼요. 우리가 앞에서 원을 할 때 원은 어떤 특성이 있었죠? x제곱 y제곱의 계수가 같았지. 그래서 계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요건 둘 다 1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 일반형이 뭐였습니까? 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였잖아요. 비슷하단 말이야. 여기도 xy항은 없죠? 자, 기억납니까? 이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근데 타원 방정식의 일반형은 뭐야? x제곱 y제곱의 계수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나눠서 이걸 1로 만들지 못하고 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다 제곱이죠? 그래서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a, b가 이게 부호가 같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부호가 같다. 둘 다 양수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얘가 다 오른쪽으로 옮겨가 버리면 그러니까 우변을 0으로 만들어 좌변을 0으로 만들면 말이야. 이게 둘 다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든.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양수다 음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부호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거나. 이 얘기 왜 하나 하냐면 뒤에 이제 쌍곡선은 여기 부호가 다르거든요. 그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 y제곱의 계수의 부호가 같은 대신에 값은 다른 경우, 그게 바로 타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 그럼 우리가 어떤 2차식이 띵 나왔는데 그게 타원인지 아니면 원인지 뭐 이런 걸 구분할 수가 있겠죠. 2차항의 계수를 보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포물선인지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그거는 쉬워요. 왜냐면 2차항이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그지? 포물선은 2차항이 하나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타원은 2차항이 2개, 원하고 비슷한데 다른 점은 요 2차항의 계수가 같지 않다. 대신 부호만 같고 다른 숫자여야 한다. 그러면 타원이 된다. 이런 거죠. 정리되십니까?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거를 정리해 놓은 거죠. 자, 위에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A, B가 양수다 하는 게 바로 이제 두 개 같은 부호다. 여기 이제 같은 부호다라는 뜻이고요. 0이 돼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A, B가 같아서는 안 된다. 이게 만약에 같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원이 된다. 타원이 원이 된다. 타원의 어떤 특별한 형태가 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원도 타원의 일종이다라는 얘기를 앞에서 한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일반형으로 이렇게 어떤 타원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거를 변형을 해서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완전 제곱식 변형을 하면 된다. 자, 생소한 얘기가 아니죠. 원에서도 그렇게 했잖아. 원도 말이야. 원도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원하고 타원은 비슷한 구석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죠? 당연하지. 얘를 표준형으로 우리가 바꿨었다고. 원에서도. 그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썼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야. 이게 이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었지. 그럼 타원의 방정식도 얘를 완전 제곱식 변형을 해가지고 바꾸면 뭐가 된다는 얘기냐? 바로 얘가 이게 되지 않겠어요? 그지? 멋진데 이거? 리본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 왜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야 됩니까? 당연히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다. 원을 생각해보세요. 원에서도 일반형으로 나온 거 그래프 그리기 쉽습니까? 어렵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중심 잡고 반지름 구해서 그렸잖아.
타원도 마찬가지죠. 이대로는 그리기 어렵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 타원의 중심이 어디고 그다음에 a제곱 b제곱 값이 나오니까 뭐야 꼭지점이 어디고 뭐 초점이 어디고 이제 그런 걸 다 찾을 수가 있죠. 이걸 1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 밑에 확인 코너 있으니까 그걸로 연습을 해보는데 별로 어렵지 않겠죠? 완전 제곱식 변형하는 거 우리가 뭐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뭐 2차 함수 이런 데서 좀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6번입니다. 중심이 원점이 아닌 타원의 방정식이라는 제목이지. 자, 두 초점이 3,2하고 마이너스 1,2 이거 타원이 점에서 두 초점에 이르는 거리 합이 8인 타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얘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3,2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이 정도 된다고 합시다. 너무 위에다 올려놨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니까 뭐 한 이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럼 요거 두 점을 초점으로 하고 거리의 합이 8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그죠? 요 길이의 합이 8인 그런 타원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점의 자취 요걸 뭐 예를 들어서 x, y라고 한 다음에 그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요령에 따라서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의 제곱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그죠?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의 제곱 루트 자 플러스 이거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그의 루트 요게 말하자면 pf 다시 그 두 개의 길이 합이요. 그것을 8이 된다. 그럼 요거를 갖다가 정리하면 되는 거죠. 자, 정리하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유도했던 그 방법대로 얘 하나 넘겨가지고 양변 제곱하고 다시 또 정리해서 다시 곱하고 뭐 그 짓을 하면 돼요. 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짓이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풀면 아무 생각 없이 답이 나옵니다. 이거 정리한 게 답이거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뭐 타원의 방정식이라고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 이거를 이렇게 자취 방정식 구하는 요령을 하지 말고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타원으로 생각을 해서 합시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좀 초점 두 개를 말이죠. 이어서 딱 그 중점을 잡으면 이 중점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1,2죠. 얘가 원래 뭐였겠어요? 이 중심을 기준으로 지금 이 타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이 정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걔는 그럼 원래 중심이 원점에서 이렇게 평행이동한 걸로 생각을 하자 이거야. 그러면 이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했던 거죠. 원래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원래의 이걸 표준형으로 나타냈을 때 x-1의 제곱 a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b제곱이다. 일단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형을 갖다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딴 건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으면 초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초점이 이제 2하고 마이너스 2가 원래 초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c 값이라고 하는 게 얼마입니까? c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2의 제곱 4였죠. 요거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중심에서부터 이 초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c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두 초점이 이르는 거리 합이 8. 이거는 뭐 이 위치가 달라졌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2a가 8입니다. 장축의 길이죠. 장축의 길이. 그러니까 a가 4예요. 그럼 a 제곱은 얼마입니까? 16이지. 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a제곱 빼기 b제곱이 c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c제곱을 빼면 b제곱이 나오겠죠. 거꾸로. 그러면 얘가 16이고 얘가 4니까 b제곱은 12네요. 그죠? 자, a니 b니 c니 하는 거는 이 모양과 관계된 거란 말이야 지금. 그죠?
장축, 단축, 그 다음에 초점, 이건 모양하고 관계된 거지 위치하고 관계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얘를 평행이동 시켰다고 해서 ABC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중심이 여기 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얼마가 됩니까? 얘를 A제곱을 쓰지 마시고 뭘 써요? 이거 16을 쓰시고 B제곱을 쓰지 마시고 얘를 12를 쓰면 요것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잘 비교해 보시고 풀이라고. 그 다음에 유제를 통해서 여러분 이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예제 7번. 타원 이거의 장축, 단축의 길이 및 초점, 꼭지점, 중심의 좌표. 요구하는 것도 더럽게 많다. 자, 이거 이제 일반형 아닙니까? 일반형, 그죠? x제곱 있고 y제곱인데 이게 부호는 같은 양수인데 값이 다르니까 이건 원이 아니고 타원이다. 이거 딱 보는 순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라도 표준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 완전 제곱식 변형을 하면 된다 그랬죠? 이게 4x제곱 있고 마이너스 8x 있어. 자, 그럼 4를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될 거고요. 그럼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근데 마이너스 1은 하면서 밖으로 나가니까 뒤에 마이너스 4로 써줍시다.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y제곱 자 플러스 9로 묶어서 y제곱 마이너스 4y죠. 그러면 뒤에 뭐가 있어요?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4는 밖으로 빼서 마이너스 36으로 써줍시다. 그 다음에 상수 하나 남아있는 거 있었죠? 플러스 4 그냥 써줍시다. 그럼 얘는 얘랑 지워지고 얘만 남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4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9 y 마이너스 2의 제곱. 지금 뭐 한 거예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한 거죠. 마이너스 36은 0이다. 그러면 이퀄 0. 근데 이거 36을 절로 넘겨서 그냥 이퀄 36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얘를 1로 만들어야 되니까 상수를 36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36으로 양변을 나눠줍니다. 36으로 양변 나눠주면 어떻게 돼? 얘는 이렇게 되지. 그죠? 얘는 저렇게 되지. 자, 뭐가 된 겁니까 지금?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표준형이 된 거죠. 표준형. 응? 표준형이 된 겁니다. 표준형이 됐으면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건 원래 a제곱이 9고 b제곱이 4. 얘가 더 크니까 뚱뚱한 타원이죠. 뚱뚱한 타원. 중심이 이제 원점인 뚱뚱한 타원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그래서 중심이 1,2가 됐겠지. 그죠? 자, 지금 중심의 좌표는 그래서 1,2다.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지금 3이니까 2a. 이건 뭐예요? 이게 3이니까 6이죠. 6. 이게 뭡니까? 장축의 길이죠. 단축의 길이는 뭐 2b가 단축의 길이잖아요. b가 지금 2죠. 그래서 2b는 3이다. 그래서 단축의 길이는 4다. 되겠습니까? 초점의 좌표. 초점의 좌표는 어떻게 하냐?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그러니까 9에서 4 빼면 5죠. 5. 그러니까 원래 초점은 뭐였어요? 원래 기본형에서의 초점은 여기하고 여기 있는 초점은 마이너스 루트 5, 0 플러스 루트 5, 0이겠죠. 원래. 근데 이게 지금 그거는 기본형에서의 얘기고 위치 자체는 이게 이제 평행 이동을 하잖아요. 초점의 좌표. 그러니까 그래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 시키니까 1 마이너스 루트 5, y는 2. 그 다음에 얘는 뭐야? 1 플러스 루트 5, 2. 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원래 이게 이제 x축에 이렇게 있고 y축은 이렇게 있었겠죠. 원래는. 그럼 여기의 좌표가 뭡니까? 여기가 3 마이너스 3. 여기는 2 마이너스 2였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전체가 x축으로 1만큼 2만큼 이동하니까 그거를 그대로 따라서 적어주면 되겠죠. 그것도 그대로 따라서 적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3,0 같은 경우에는 뭘로 변해요? 1, 2가니까 4,2 이걸로 변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1만큼 가니까 마이너스 2,2로 변할 테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거 0,2 같은 거는 꼭지점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4개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더럽게 많아.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 2니까 1,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1, 2니까 1, 0이 되겠네. 그래서 요것이 다 뭐예요? 요것이 다 말하자면 꼭지점이다. 초점은 아까
요거라 그랬죠. 요게 초점이고요. 답을 이걸 다 적어줘야 됩니다. 자, 요 문제 하나 가지고 우리가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연습이 되죠. 그지? 그래서 기본 일반형으로 주어진 걸 표준형으로 바꾸고 그 표준형은 다시 우리가 기본형에 입각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유제 꼭 해보시고 8번으로 가세요. 자, 다음 필수 예제 8번인데요. 좀 제목이 타원과 원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타원의 정의 자체가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의 자취, 그걸로 이제 우리가 타원을 구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 원 있죠, 원을 찌그러뜨려서 위아래로 이렇게 뚱뚱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좌우로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홀쭉한 타원을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해도 타원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수식으로 1번 같은 경우에 원 얘를 y축 방향으로 4분의 5배 확대한 도형의 방정식으로 그려. 이 4분의 5배라는 건 4분의 4가 1이잖아요. 한 배 확대했다는 건 그냥 놔두는 거죠, 그냥. 근데 4분의 5배라는 건 뭐야? 이거는 25%가 증가한 겁니다. 왜냐면 얘는 4분의 5는 1 플러스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거에다가 25%가 증가한. 그럼 보세요. 원래 말이야. 원래 원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4짜리 원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이 원 그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얘를 y축 방향으로 25% 확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점에 x좌표는 그대로 두고 y좌표만 25%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란 요 점은 어떻게 되냐? 이게 y좌표가 4니까 이게 5로 가겠죠, 그죠? 5. 25% 증가했으니까. 요 점은 어떻게 됩니까? y좌표가 0이니까 늘려 25% 증가해봤자 변하는 게 없죠. 얘는 요거의 4분의 1만큼이 더 변하니까 한 요 정도 할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여기 있는 점들을 갖다 말이야. 다 4분의 5배 확대하면은 이러한 모양이 된다는 거지.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죠. 이건 아래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이게 바로 타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란 모양인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장축, 단축을 지금 알죠? 그래서 기본형이니까 일단 x제곱 가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뭐가 옵니까? 4의 제곱 16이 오고 y제곱 가고요. 위에 뭐에? 요 b의 제곱 25가 오고요. 플러스 이퀄 1. 이렇게 만들면 이것이 이 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을 갖다가 이렇게 늘렸을 때 반드시 타원이 된다고 우리가 알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기 있는 하나의 점 있죠? 여기 있는 하나의 점을 P라고 잡습니다. 얘를 A, B라고 합시다. 그럼 P라는 점은 이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원 위의 한 점이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이 식을 만족한단 말이야.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6이에요. 그런데 이 새로 만들어진 이 곡선 중에 한 점은 요 이제 P 다시라고 할까요? 얘는 뭐야? 얘는 얘하고 X좌표는 그대로인데 Y좌표는 4분의 5배라서 4분의 5B가 바로 Y좌표입니다. 그죠? 이거보다 4분의 5B.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P'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이에요. 그게 자취의 방정식이지. P'의 자취의 방정식을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거 뭐 중학교 때란다. 1학년 때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거 열심히 한 사람은 이게 아주 쉬울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어렵겠지. 지금 이걸 이렇게 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A, B 사이의 관계식이잖아. 그래서 A 대신에 X를 그냥 놓고 B 대신에 뭘 해야 됩니까? 요거 정리하면 B는 5분의 4A죠. Y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으면 라지 XY 사이의 관계식으로 변한다고 이게. 우리가 구하는 게 그거거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변해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X제곱 플러스 5분의 4 Y의 제곱은 16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이거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는 x제곱 플러스 25분의 16 y제곱은 16이니까 양변을 16으로 나눠서 x제곱 밑에 16이 있고 얘는 16 없어지니까 25 y제곱 되고 이쪽은 1 이렇게 되죠. 자, 요게 바로 이제 p 다시의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구하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가 이게 타원이란 말이지. 그죠? 그리고 아까 구한 거랑 같죠? 네.
그래서 원을 갖다가 한쪽으로 잡아 늘려도 타원이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구하기는 뭐 이 사실을 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그냥 이게 장축 이게 단축인 타원이다 해서 이걸 딱 만들어 버리면 되고요. 요건 이제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요령으로 구한 거죠. 2번 봅시다. 2번은 이제 반대로 뭐냐면 이거를 압축해서 줄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원래 원이 좀 크게 그립시다. 요거는 반지름이 2입니다. 반지름이 2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거 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요걸 H라고 할 때 PH의 중점, 요거죠, 요거. 그걸 우리가 M이라고 합시다. M. 그러면 P를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 잡으면은 M은 여기 있을 거고, 그죠? P를 만약에 여기다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M은 딱 1이겠죠? 여기 이제 M이 됩니다. 자, 이런 점들 다 모으면 어떻게 되냐?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M도 이거죠. 뭐 중점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없으니까 P가 뭐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P가 여기 있으면 여기다 수선 내려가지고 요게 M이죠. 그 M들을 다 모아보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건데, 그 M들을 다 모아보면, 자, 빨간 선으로 내가 그려볼게요. M들을 다 모아보면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 원래 원을 갖다가 찌그러뜨려 눌려서 타원이 되게 만든 거죠. 아까 이제 잡아 늘렸잖아. 위아래로 잡아 늘린 건데 얘는 찌그러뜨린 겁니다. 약간 잡아 늘려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굵은색으로 하면 아까 잡아 늘려가지고 이렇게 뭐 계란 모양으로 좀 홀쭉한 타원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번엔 뚱뚱한 타원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이게 타원이 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뭐 장축 알고 단축 아니까 답이 뭐겠습니까? 답은 당연히 x제곱 밑에 2의 제곱 4 들어가고 y제곱 밑에 1의 제곱 1 들어가고 해가지고 1. 이게 아마 답일 겁니다. 그죠? 구해보면 우리가 타원이라는 걸 만약에 이제 확신한다면. 근데 이제 자취의 방정식 형태로 그거를 확인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m이라는 점을 뭐라고 해야 돼요? 이 p의 좌표를 말이야. p의 좌표를 a, b라고 했을 때 아까랑 마찬가지입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 이 원의 방정식을 만족하니까.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m이란 말이야. m은 뭐예요? p하고 x좌표가 똑같죠, 그죠? p하고 x좌표가 똑같습니다. a예요. 그 다음에 y좌표는 어떻게 돼요? b좌표의 절반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표시되는 이 점에 x좌표,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니까 x좌표 라지 x, y좌표 라지 y라고 한다면 x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a는 그대로 x고요. b는 뭡니까? 2y가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 관계식에다 집어넣어서 x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쟤는 x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이퀄 4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정리해 보세요. 얘가 4y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양변을 4로 나누면 양변을 4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아까 우리가 예측한 그거랑 같죠? 그래서 타원이 되는구나. 이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 뭐 밑에 예제 하나 있으니까, 유제 하나 있으니까 그거 꼭 풀어보시고 9번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